아내와는 9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세상에 순조로운 이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 역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겪으며 참으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제는 많이 안정된 상태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치가 떨리곤 하죠. 그 잊지 못할 일련의 사건들을 오늘은 큰맘 먹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삶은 어린 시절부터 그리 평탄하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거의 가정을 내팽개치시다시피 했고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질 않았죠. 엄마는 어린 누나와 저를 두고 하루에 12시간씩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 옷 사게 돈 좀 줘. 바늘들이 거지라고 놀린단 말이야. 고등학생이 된 누나는 날마다 돈 문제로 엄마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누나에게 철 좀 들라고 야단을 치셨고요. 늘 집안은 고성과 악다구니로 넘쳐났습니다. 누나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누나와 저는 각각 반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였고 빈곤은 숨겨지는 게 아니더군요. 여자인 누나에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을지 알 수 있었죠. 날이 갈수록 삐뚤어지는 누나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 또한 많이 힘들었지만 제 문제는 좀 다른 거였어요.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선 공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보내달라 떼를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그저 EBS 수업에만 죽어라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집이라도 원 없이 풀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졸라 주요 과목 문제집 하나씩만 사서 몇 번씩 되풀이해서 풀어대곤 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짝 동규가 하루는 자신의 문제집을 저한테 내밀며 말했어요. 야, 네가 내 문제집 좀 풀어주면 안 되냐? 엄마가 가끔 열어보고 검사해서 말이야. 동규의 것을 열어보니 정말 방금 산 것이나 다름없는 새 문제집이더라고요. 진짜? 내가 네 거 다 써도 돼? 당근이지. 야, 이왕이면 최대한 지저분하게 써주라. 공부 많이 한 것처럼 보이게.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동규와 저는 거의 말도 섞어보지 않을 정도로 노는 물이 달랐습니다. 저는 키가 작고 왜소한 데다 말수도 적어 교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반면에 동규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체격도 좋은 데다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어울리는 친구들도 죄다 비슷한 아이들이었고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동규의 참고서와 문제집을 원 없이 빌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규의 어머니는 교육열이 대단하신 모양이었지만 동규는 공부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나중에 커서 배우가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게 필요한 참고서를 내일 좀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동규가 자기 집에 같이 가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학교에 들고 오기 무겁다나요?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동규네 집에 가보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가 굉장히 세련된 미인이시더라고요. 늘 피곤에 쩌들어진 거친 피부의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찡할 정도로 비교가 됐습니다. 종훈이라고? 동규 친구 중에 이렇게 반듯한 애가 다 있었네. 엄마, 얘 우리 반에서 1등이야. 장난 아니지? 어머, 진짜? 우리 동규랑 친하게 지내.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알았지? 너희 저녁 아직 안 먹었지? 잠깐 기다리고 있어. 잠시 후 차려진 저녁 식탁에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없이 누나와 저 둘이 하는 식사는 늘 김치와 스팸, 김밖에 없는 초라한 밥상이 다였거든요.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닌데 동규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저녁 식사는 12첩 반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규는 그 밥상을 앞에 두고 입이 대빨 나와서는 불평을 했어요. 아이, 밥 싫다니까. 치킨이랑 피자 시켜주지. 아유, 그럴 걸 그랬나? 종훈이도 치킨이나 피자가 더 좋아? 다음에 또 놀러와. 그때 같이 먹자. 동균의 어머니는 저를 배웅하시면서까지 꼭 놀러오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동규가 허구한 날 날라리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드셨었는데 반에서 1등인 친구를 데려오니 매우 흡족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가끔 동균의 집에 함께 가서 책을 빌려오고 저녁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얻어먹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좋은 집, 좋은 환경을 경험해보는 게 저에겐 설레는 일이었어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이런 집에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년이 달라지고 반이 바뀌면서 동규와 멀어지긴 했지만 고3 때까지도 종종 동규에게 가서 문제집을 빌려오곤 했어요.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당시 제게 공부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선 못할 일이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열심히 공부한 대가로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엄마는 크게 기뻐하셨고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라고 저를 비웃던 누나도 깜짝 놀라는 눈치였답니다. 그때 누나는 대학도 못 가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취업도 못한 채 알바나 전전하고 다닐 때였거든요.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비관해서 누나처럼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생활비를 벌어가며 학점을 유지했고 그 결과 높은 연봉의 대기업에 취직하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제 손으로 이뤄낸 결과에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에 펑펑 눈물이 나더군요. 물론 대기업 사원이 됐다고 해서 제 삶이 크게 뒤바뀌거나 달라지는 일은 없었어요.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지만 엄마에게 생활비도 드려야 했고 방 월세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무리다 싶을 정도의 저축을 하느라 정작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됐죠.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어울리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큰 씀씀이를 당해낼 수가 없었죠. 대학생 때 한 번도 못한 연애는 해보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저에게는 사치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자들에게 어필하기엔 좀 부족한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일단 키도 작은 편이고 얼굴도 평범 이하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가난하기까지 하니 그 어떤 여자가 절 좋아하겠어요. 그저 무식하게 일만 했습니다. 밀려있는 업무가 있으면 내 거 니 거 상관없이 가져다가 했고 야근도 밥 먹듯이 했어요. 사람들이 일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냐고 놀릴 정도로요. 하지만 딱히 연애도 하지 않고 취미생활도 없는 제가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저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제 업무 능력과 성실성이 다라고 생각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대리를 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저기 이대리, 지난 몇 년간 이대리를 쭉 지켜봐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나?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고 얼떨떨해 있던 제게 사장님은 미리 준비해온 연봉 계약서를 꺼내 드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양반을 맨손으로 모셔올 수는 없고 임원대우 톡톡히 해드리겠네. 대신 중요한 업무를 대행해줘야 하니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어. 저는 사장님이 제시한 연봉을 보고 한동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아직 어린 저에게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해주다니요. 사장님, 저 회사를 위해 이 한 몸 바쳐서 정말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환영해. 작은 회사지만 이대리 뜻을 펼칠 수 있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 그렇게 해서 저는 대기업을 나와 중견업체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갖고 계신 작은 아파트를 공짜로 쓰게 해주신 데다
연봉까지 높아지니 제 생활은 그때부터 확 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성과급도 많이 주셔서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러자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는지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연애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사무실의 동료가 제게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동료가 보여준 사진 속에선 은하가 화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기에도 여간 미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의 첫눈에 은하에게 반했습니다. 너무 미인이신데? 저 같은 게 눈에 차겠어요? 이 팀장님이 어때서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연봉도 훌륭하지, 능력도 출중하시지. 이 팀장님 데려가는 여자는 그야말로 땡 잡는 거예요. 저는 동료의 말에 등 떠밀려 난생 처음 소개팅이라는 걸 하게 됐고 거기서 은하를 처음 만났습니다. 은하는 직접 보니 더 아름다웠어요. 성격도 애교 있고 부침성이 있어 같이 있는 시간 내내 즐거웠습니다. 종훈 씨는 참 대단하시네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서 또 지금 회사로 스카우트 되셨다면서요? 완전 능력자시라고 주선자가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과찬입니다. 그냥 할 줄 아는 게 일밖에 없어서 주어진 일 간신히 하는 것뿐이죠. 겸손하시기까지. 저는 종훈 씨가 마음에 들었는데 종훈 씨는 나 어때요? 네? 저는 뭐예요? 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 쑥맥 그 자체였던 제게 은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리드할 줄도 알았고 여기저기 좋은 데이트 장소로 절 끌고 가주기도 했어요. 연애 초보인 저도 상대가 은하였기에 편하게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답니다. 반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를 뽑고 아파트를 사고 할 때도 은하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모든 일을 척척 다 알아서 했어요. 무슨 일에든 적극적인 성격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같이 공부나 할 줄 알고 일만 할 줄 아는 쌤님에게는 이만한 짝이 없어 보였죠. 은하는 결혼을 하면서 이제껏 다니던 작은 사무실을 때려치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아파트 할부금, 차 할부금이 부담이 되긴 했지만 저는 또래에 비해 버는 액수가 남달랐기 때문에 아내에게 일을 시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아내는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하루 종일 바빴어요. 당신은 이 미모를 유지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헬스에 요가 마사지샵, 문화센터까지 다녀오려면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라. 그러게. 당신이 집에서 혼자 우울해하지 않고 바쁘게 돌아다닐 때가 있어서 나도 좋다. 아내는 신혼을 실컷 즐기다가 2, 3년 후에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계획과는 달리 아기 천사가 빨리 찾아와줬습니다. 아내를 닮아 아주 예쁘고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시호야, 아빠가 목욕시켜줄게. 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할까? 저는 바쁜 와중에도 최대한 빨리 퇴근해서 시호를 돌봤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아내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해서였습니다. 이미 늙고 연로하신 엄마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와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아내가 거부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상주시키고 일주일에 3번씩 가사 도우미도 불러줬지만 아내의 우울증은 쉽게 낫질 않았답니다. 몸매가 다 망가졌어. 운동하면 뭐해? 거울 보면 한심하기만 한데. 아니야, 당신 아직도 예뻐. 누가 당신을 보고 아기 엄마라고 하겠어. 아내는 몸이 망가진다며 모유 수유도 하지 않고 시터에게 아이를 맡긴 채 운동하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점점 가정일에선 손을 떼기 시작하더니 아이 돌보는 것도 시큰둥하더라고요.
뭐 집안일이야 상관없지만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니 전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시우랑 같이 시간 좀 많이 보내줘. 어린 아기한텐 엄마랑 애착 형성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봐, 당신도 날 그저 시우 엄마로만 보잖아. 난 아직 젊고 예쁜 여자이고 싶은데. 그건 오해야. 내 눈엔 여전히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오히려 제게 여자이길 거부한 건 아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우를 낳은 이후 아내는 아예 부부관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초반엔 산후 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우가 3살이 되도록 제게는 곁을 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불만을 토로할라 치면 아기 보느라 피곤한데 자기 생각은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런 상태가 오래가자 저도 나중엔 그냥 완전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내에겐 어떤 말을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으니 아내가 밤늦게 귀가해도 잔소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속으로만 불만이 점점 쌓여갔죠. 그래도 우리 시우가 있었기에 시우를 보며 삶의 낙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누나가 시우를 보러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뭐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가정주부가 자기 애 하나 안 돌보고 나돌아다니기나 하고. 오늘 나 왔더니 시우가 고모고모 하면서 떨어지질 않아. 올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 거야? 가정주부라고 맨날 집에만 붙어있으란 법 있어? 자기 관리가 중요한 사람이야. 애는 내가 더 신경 써서 케어할게. 네가 이렇게 물으니까 올케가 점점 더 밖으로 돌지. 올케 혹시 밖에서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허튼 짓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라도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닌지 잘 살펴보라고. 네가 이렇게 쑥맥이니 마누라가 바람을 피고 다녀도 눈치나 채겠니? 아니 누나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모함해? 누나가 봤어? 안 봐도 다 촉이라는 게 있어. 올케가 너한테 잘 보이겠다고 저렇게 맨날 몸매 가꾸고 꽃단장 하겠니? 애한테도 관심 없이 나 몰라라 나돌아다니는데 너도 참 헛똑똑이다. 누나의 말이 어처구니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지만 딱히 의심가는 부분은 없었어요. 하긴 누나가 알긴 뭘 알아. 은하는 원래부터 저랬다고. 그때쯤 우리 회사는 점점 더 성공가도를 걷기 시작했고 저 역시 회사와 함께 성장해서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과 비교하자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이었죠. 그러자 고등학교 동창회에도 나가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찌질하던 내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됐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오늘은 내가 쏜다! 다들 벨트 풀고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야! 고등학교 시절 구석에 처박혀 공부만 하던 제가 카드를 꺼내들고 건배 제안을 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성공하고 봐야 한다며 다들 축하해 주더군요. 정말 어깨가 으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종훈아, 나 누군지 알겠어? 동규, 장동규. 그래 반갑다.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이야 넌 여전히 근사하구나.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잊고 있던 얼굴 동규를 만나게 됐습니다. 동규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연극영화과를 가고 그동안 수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엑스트라와 조역을 전전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근근히 입에 풀칠할 만큼은 일하긴 해. 근데 이제 마흔이 코앞이잖아. 배우로 성공하기는 이미 글렀지. 우리 아직 젊은데 뭐 아직 기회 많은데 왜 벌써 그런 죽는 소리라고 그래. 아니야, 난 얼굴만 반반했지 연기력이 택도 없대. 아예 재능이 없대. 그래도 난 노력하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 아 그랬구나. 진작에 엄마 말대로 연예인 포기하고 공부나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치? 너 성공한 거 보니까 이제야 후회가 되네. 동규가 빌려준 문제집, 동규의 어머니가 차려주던 저녁 밥상. 어리고 가난했던 제게는 그게 참 대단한 일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고맙다고 생각했었지만 소심한 마음에 단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다시 동규를 만난 건 그때 입은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 아닐까요? 동규야, 네가 취직 생각이 있다면 혹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뭐? 난 경력도 없는데 그게 가능해? 날 너희 회사에 넣어줄 수도 있단 얘기야? 그럼 당연하지. 나 그 정도 입김은 있다, 회사에서. 고맙다. 고맙다, 자식아. 그렇게 해서 동규는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당연히 업무 능력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동규는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빨라서 일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애초에 주어진 일이 단순 사무니 자기만 열심히 하면 금방 배울 수 있기도 했죠.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성격도 싹싹하니 다정한 동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규는 금방 사무실의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참 저런 걸 보면 이 사람의 외모가 가진 힘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주 가는 밥집, 카페 주인들까지도 서비스를 내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동규야,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우리 아들 얼마나 예쁜지 보고 가. 야, 됐어. 재수씨가 밥 차리려면 고생하시잖아. 야, 내가 너희 엄마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 난 꼭 은혜 갚아야겠으니까 잔말 말고 쫓아와. 저는 동규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갔고 아내와 시우와 함께 오랜만에 아주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동규는 워낙 분위기 메이커인데다 언변도 뛰어나서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게다가 그 큰 손으로 시우를 번쩍 안아들어 빙빙 돌려주니 시우도 자지러지게 웃곤 했어요. 삼촌 하며 어찌나 목매이게 부르며 쫓아다니는지. 바로 옆에 있는 아빠는 섭섭할 지경이었다니까요. 남편이 집에 친구를 초대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반가웠어요. 시우가 삼촌 너무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종종 놀러 오셔야 돼요. 그럼요, 재수씨. 재수씨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어서 오지 말래도 계속 올 작정이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시우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왔지만 동규 한 명 온 것으로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활기차게 변하는 걸 보고 반성하기도 했어요. 내가 가장으로서 더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구나 결심도 하고요. 그래서 주말엔 가족들을 데리고 야유회도 가기로 했습니다. 피크닉 바구니에 샌드위치와 김밥을 잔뜩 싸서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그동안 요리에 크게 관심이 없던 아내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더라고요. 와, 이걸 우리 셋이 어떻게 다 먹어? 그런가? 너무 많이 했나? 그럼 당신 친구도 시간 되면 오라고 그래. 동규? 걔 애인 없어서 집에 있을 수도 있어. 한번 전화나 해볼까? 마침 집에 있던 동규는 한 걸음에 뛰어왔고 우리 네 사람은 공원의 큰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즐겁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우와 함께 공놀이도 하고 비눗방울 놀이도 하면서요. 동규 씨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애를 잘 봐요? 원래 애를 좋아해요. 아마 결혼했으면 애 셋은 낳았을걸요? 그러고 보니 아직 미혼인 것도 신기해요. 동규 씨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배우한다고 변변한 수입도 없었으니 어느 여자가 절 좋아하겠어요. 이젠 종훈이 덕에 돈도 벌고 생활도 안정되니까 연애하고 싶긴 하네요. 동규 씨는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재수 씨처럼 예쁜 여자? 동규 씨도 참. 근데 그런 여자가 흔치는 않더라고요. 종훈아, 넌 전생에 나라고 한 줄 알아라. 동규와 아내는 죽이 잘 맞았고 덕분에 아주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런 게 어릴 때부터 내가 꿈꿔오던 가족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유복한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동규를 보며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머지않아 동규는 회사 근처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론 우리 집과도 가까웠죠. 근데 맨날 퇴근하면